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장기 침체한 것을 이제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그로스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이제 성장 회계 방식으로 이제 일본 경제를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저는 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부터 이제 90년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될 때까지는 굉장히 이게 지금 실선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GDP의 성장인데요. 실질 GDP 성장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90년 이제 버블 경제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GDP의 성장에 무엇이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저기 예전에는 TFP라고 해서 이제 이건 생산성인데요. 이제 보통 생산을 하면 뭐 자본이 들고 노동이 필요한데 그 이외에 자본과 노동, 생산 요소, 투입 요소 이외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기술의 성장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굉장히 기여를 크게 하다가 90년대는 거의 뭐 기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TFP의 성장이 좀 이제 기여가 좀 약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 노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만 자본의 기여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장기 침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적 파괴 슈페터가 얘기를 한 것인데 일본 내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죠? 원인 중에 하나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제 진입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오늘 방금 말씀하신 이영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이제 경직이나 말하면 종신고용을 하고 또 인공임금을 지급하고 기업별 노조가 있는 이런 것들이 창조적 파괴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에 빠진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제 연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가 이제 그 새로 개업을 하고 진입을 하는 회사하고 그 회사를 정리해서 이제 폐업하는 폐업률의 추이를 장기적으로 본 것인데요. 1955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 중소기업 백서에서 이제 보인 데이터인데요. 이제 일본은 경제 센서스 조사가 있어서 물론 그 전에는 사업소 기업 활동 조사라는 조사였는데 그건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5년에 한 번씩의 그 조사로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였었는데 2015년도 일본 중소기업 백서에서는 이 데이터는 국세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제 굉장히 좋았을 때는 굉장히 그 기업 회사가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91년도가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폐업하는 회사 폐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제 침체와 이제 기업의 어떤 새로운 진입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같이 연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일본이 장기적으로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일본이 낮은가를 보면 미국은 이제 2003년부터 2005년 좀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12.7% 높지만 중국도 12.6이지만 일본은 한 4.4%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일본이 더 낮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낮을까 보면 이제 방금 이영달 교수님께서 이제 데이터를 쓰셨는데 저기 카타카나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일본 데이터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하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일본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탈리아가 제일 낮고 그다음 일본이 기업 활동의 그 활동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엔터프레너십에 대한 장벽이 높은데 이건 OECD의 이제 데이터인데 이건 98년도의 전체 평균이고 이건 점선은 아니 점선이 98년도고 그 아래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저기 전체 나라의 평균인데 일본이 2003년도에는 이제 평균에 가깝지만 98년도에는 상당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그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QJ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논문집에 실린 건데요. 일본하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다른 85개 나라를 비교한 2002년도에 발표 특히 좀 오래되죠. 99년도의 그 내용이지만요. 근데 크게 뭐 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하고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을 알고 GDP의 그 22% 정도 99년도 22% 정도 이제 그런 데 반해서 미국은 이제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들이 굉장히 진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교수께서 한국에 대한 지적한 사항은 거의 일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이제 그 벤처기업 활동이 이제 그 비즈니스 환경이 어떠냐 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교한 것인데요. 이제 1위면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거고 이보다 좀 높아지면 안 좋은 건데 일본은 뭐 2010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미국보다 비교해서 5배 정도 비즈니스 환경이 안 좋은 정말 그 벤처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gn서 말씀하신 그 경쟁 환경이 안 좋다는 것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 비해서도 많고 또 이제 시간도 아까 전에 말씀 그본 QJ 논문과 같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정리할 때도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도 뭐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많은 제도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설립할 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1,000만 원 정도 자본금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이제 없어도 된다 하는 규제를 했고요. 이것이 대부분 코이즈미 정권 때 이루어진 그런 규제 완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합동 그 회사 제도를 창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동 회사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뭐랄까요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거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는 좀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저기 써서 좀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합동회사 제도를 창설해가지고 합동회사는 이제 출자자 전원이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 되는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다르게 이제 출자자가 굉장히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달리 좀 책임은 유한 지는 그런 회사인데 이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교환 제도하고 주식 이전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좀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회사 분할 제도를 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프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일본에 후지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후지전기에서 후지츠라는 회사가 나왔고요. 후지츠에서 이제 파나기라는 로봇 지금 만드는 회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업 조직 재편의 개편의 자유도를 좀 높인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제도를 이외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산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아까 전에 보신 그래프처럼 이제 별로 이렇게 회사들이 진입을 잘 안 합니다. 왜 이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이제 그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본하고 노동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뭐 여기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자본과 그 노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본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를 좀 이렇게 회피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안케이트 조사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그 왜 벤처 기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으면 뭐 이제 자기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자금 조달이 좀 어렵고 그리고 실패 위험이 매우 크다. 그죠?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요 리스크 그 회피를 하려는 그런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나 세무에 대한 글자 참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지식이 또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실패 위험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로 아주 높은 그런 이유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 리스크를 회피를 사람들이 하려고 하느냐면요. 일본은 이제 한국의 그 공무원 제도와 좀 비슷하게 그 회사들 대회사 큰 회사들도 대부분 이제 그 종신 고용과 연봉 임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같이 참여한 논문의 결과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건 이제 그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근속을 하면 근속을 따라서 이제 그 요 빨갛게 나온 것은 이제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은 이제 임금인데 젊었을 때는 좀 임금을 좀 적게 받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임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생산성이 높지만 그보다 적게 임금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그 자기가 기여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임금 체계를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연공 임금 체계인데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는 안정적으로 종신 고용이기 때문에 잘릴 염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래 근무할수록 이제 유리합니다. 임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이제 40 정도, 20년 정도니까 한 40, 한 2, 3세가 되면 이제 자기가 기여하는 것과 받는 것이 거의 일치하지만, 그걸 지나면 거의 60까지는 좀 회사에 거의 기여하지 않고 상당한 임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회사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회사에 가서 오래 근무를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일본은 이제 임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또 퇴직금을 줍니다. 퇴직금도 아주 크게 주고 또 퇴직금 이후에 연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줍니다. 큰 회사일수록 이제 한 60연대라면 한 70까지는 한 받는 그 급의 한 70% 정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러니까 유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를 이제 버려두고 뭐 어려운 그 벤처 기업 여러 가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이제 벤처 기업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요즘 한국도 뭐 공무원, 국어 공무원 시험 취하듯이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지만 그냥 좋은 회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그냥 성적도 요구를 하지 않고 능력보다는 그냥 사람 됨됨이를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 대학생들은 잘 놀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계속 이제 좋은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벤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이제 동경대하고 MIT 대학 출신자 의식조사를 비교한 것인데요. 94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비교한 것인데 일본 주로 공학부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은 기존 기업에 출세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그 오래 하면 자기 임금을 많이 받고 거기다가 막 일본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서 오래 한 30년 하면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사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법인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제 뭐 오너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 회사들은 종업원의 이익을 이제 중시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공학 학생들은 자기는 이제 그 기존 기업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MIT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주로 이제 기업을 설립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일본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동경대학이 일본의 대표적인 동경대학이 지금 기업을 설립을 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여기 뭐랄까 의지가 큰 강한 그런 학생이 적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장을 배출한 학교는 제1본 대학입니다. 일본 대학이 가장 많은 사장 수를 배출한 학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좀 학교 서열에서 좀 낮습니다. 일본도 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낮지만 일본은 이제 아주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뭐 기업을 설립하기보다는 좋은 회사에 가서 출세하는 그런 걸 바라는 거고 저희 학생들은 이제 좋은 회사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제 기업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사장들이 저희 학교에 일본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의식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노동의 관행이.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이제 회피하는 제도 관행의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한대로. 요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이제 노동자를 이제 해고하고 이제 재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이제 방안과 제도가 좀 필요한데 그분이 이제 코이즈미 정부 때 노동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제 노동자 해고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판례에서 한 번도 기업 측이 노동자 측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잘렸을 때 자기가 이제 법에 호소하면 대부분 기업이 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사실은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유일하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경인데 홋카이도에 뭐 지사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사업소에 보낸다거나 이 정도인데 그게 며칠 전환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뭐 월급 받고 참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관둘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일본 아직도 이제 대학의 신규 졸업자에 대해서 일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채 제도가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이제 대학 졸업 시에 어떤 기업에 취업하냐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직하기도 힘들고 스피노프 하기도 힘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이 재무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수한 사람들은 다 이제 좋은 회사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게 교수님 말씀하셨던 보정인데요. 일본도 이제 보정제도 민법이 120년 전에 도입된 민법에 의해서 보정제도가 도입되는데 자기 자금이 이제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금을 기본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조달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보정을 써서 이제 또 3자 보정을 해서 자금을 차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자기 가족도 이제 다 망하지만 보정 서준 사람들도 다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새롭게 기업을 만들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정이 아닌 어떤 다른 새로운 어떤 경영수법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관행에 의해서 법이 민법이 개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보정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정부에서 행정 지도로 그걸 좀 고치려고 하는데 행정 지도는 이제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했는데 뭐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 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거의 끝인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 나지 않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자본시장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하고 노동시장이 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전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미국 같은 그런 벤처 기업들이 좀 지금부터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 발표는 저는 마치겠습니다.